그럼 다음 질문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왜 일으켰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 대부분의 어느 정도 질문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 받아들였을 때 그 신건우 씨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실 저는 정치에 엄청나게 정치나 사회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은 그 야당 쪽에서 어쨌든 180석을 넘겼기 때문에 쉽게 법안이 잘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 의견도 저는 굉장히 편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아무래도 좀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우파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좀 너무 한쪽 의견만 듣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계엄 자체를 일으킨 상황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방식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국민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라든지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게, 저는 글을 쓰는 작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선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글을 쓰면 이제 인과가 이해가 되면은 인물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러면 어디까지 뭔가 일을 일으켰을 때 어디까지가 허용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법이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무조건 법 안에서, 우리가 규칙 안에서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준의 범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계엄령을 딱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계엄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뭐 진정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윤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확 낮아졌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그런 식의 뭔가 좀 여론이 뒤바뀌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건호 씨는 대통령을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좀 궁금해요.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막 되게 잘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잘못만 있는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이런 쪽에 관련한 지식과 어떤 생각들이 좀 아직은 많이 얕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도 인간인데 결국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나온 실수이고, 그 실수에 대한 죄값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주적이고 법적인 선 내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그것이 끝내는 국가의 안정으로 도모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뭔가 좀 그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정치가 되게 양비론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을 갖거나 아니면 피로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들이. 예. 좀 그런 편이신 건가요? 예. 좀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입장도 좌우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로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끊고 좀 반감을 가지게 된 느낌이
것 같아서 예, 좀 그런 쪽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아까 그 친구들이 좀 우파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예. 20대 청년하고 20, 30대 이제 청년들을 보면은 좀 우파 쪽에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좀 좌쪽을 뭔가 싫어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완전히 중립은 아닙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좌파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학창 시절에 영어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제 너무 좌편향된 뉴스를 수업 시간에 들고 오셔서 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교조에 소속된 분이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혹시나 자신의 유년 시절 혹은 학생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사실 제가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쪽에 단순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우 씨는 뭔가 좀 그런 경험 때문에 예, 좀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쪽에 살짝 가깝다, 뭔가 좀 예. 그런. 근데 다른 친구들은 좀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좌파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나 네. 혹은 아니면 좀 여성 우대적인 부분, 그런 페미니즘. 예, 페미니즘 같은 부분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향후에 곧 있으면 또 선거를 하고 거기서 예, 새로 정치인을 뽑게 되실 텐데, 예. 그럴 때 만약에 뽑는다고 할 때 뭘 보고 뽑을 건지, 그걸 좀 뭘 중점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음,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였나요? 그 선거가 사실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공약을 보고 뽑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후보들이 내걸은 공약을 봤거든요. 근데 이 후보를 보든 저 후보를 보든 공약들에는 다 저마다의 장점과 그 좋은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그 공약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약에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공약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공약을 보고 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선거를 할 때 개인에 집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치적 이력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마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음, 어떤 대의적인 사회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계엄 사건을 겪고 나서 그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도 그냥 TV로 뉴스를 보면서 그냥 있었는데,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개인이 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그 사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결에 안이 휩쓸리고 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뭔가 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음, 휩쓸리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엄 이전에 우리가 하던 일들을 충실히 해내자.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엄 이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일상에 충실하다라는 뜻이고, 그 일상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뭉쳐서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강요한다거나 어떤 너무 부추기는 일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원래 해오던 일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그런 사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를 좀 평온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빠르면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탄핵하면 이런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예. 혹시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나 본인이나 어떤 입장을 가지면 좋을지, 또 다른 그날 밤 그 순간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예. 개인적인 시각이 들어왔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전 탄핵 파면 선고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큰 혼란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저는 탄핵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국민들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오던 일들을 충실히 해내자. 그것이 안정적이고 평온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해오던 걸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다들 예, 뭐 그것에 있어서 이제 승복이 힘들다면은 뭐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청원을 하든지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면 되는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탄핵이 실패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우 씨는 그 시위나 그런 거에 참여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시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식견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위에 동참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볼 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몰라도 아직 이런 일에 관련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린아이가 시위에 참여해서 운동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이 예. 좀 점점 탄핵과 거리가 멀어져서 예.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목소리가 필요할 때, 예. 그때 돼서는 뭔가 좀 그거를 좀 계속 뉴스나 그런 데서도 얘기를 할 거고, 예. 그걸 접하면서 자신의 주관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공부를 안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예, 저는 무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참여해봤자, 물론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걸 무지한 상태에서 무작정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내 주관이 포함된 목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행동에 어느 정도
그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필요하고, 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참여하게 됐을 때는 제가 이 일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동참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책임질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 그걸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위를 하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할 것이냐고 묻는다면은 동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근데 탄핵을 위해서 예. 크게 그 집회가 열리고 시위가 열렸던 적이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전 대통령 때 그게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거의 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컸었는데 근데 이번 건에서는 그 좀 양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극렬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서로 그렇게 부딪히거나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저는 그게 좀 사회적으로 좀 시끌시끌하고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싸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눈살 찌푸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대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내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런 대립 자체가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고, 오늘 그 책 제목이 그날 밤 그 순간 당신은인데, 예. 이것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날 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존재였어요? 음, 그날 밤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나약하고 또 무관심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끝내도 돼요?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까요? 네, 괜찮죠. 나약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한없이 약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개인으로서 날 할 수 있었던 일은 분명 많았지만 그것이 그 일들이 사회를 한순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심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굉장히 무관심했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집에서 그것을 영상 매체로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만 그쳤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순간 굉장히 나약하고 또 무관심한 존재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말 첫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사실 이 인터뷰를 할 때 좀 걱정했던 게, 이 인터뷰가, 이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혹은 책을 내시는 작가님들의 정치 성향을 무작정 낙인 찍어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현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떤 한 현상을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로 그것을 정치색으로 낙인 찍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이 기생물 자체를 굉장히 독자분들께서 좋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